나리, 그날 밤 사랑채에서 나리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말을 내뱉은 것은 7살 맹인 소년이었습니다. 지주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담장 너머에 맹인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며 쫓겨난 여인은 어떻게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걸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밀양 땅에 옥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밀양은 낙동강 물줄기가 너른 들판을 감싸 안고 흐르는 고장이었습니다. 봄이면 강변에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녘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지요. 하지만 오기에게 밀양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기는 16세 이웃마을 김시댁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시원한 처자였지요. 시집살이 첫 해는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롭긴 했어도 남편이 다독여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해가 가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씨앗도 못 맺는 년이 밤만 축내누나. 시어머니의 말이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오기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산신령께 빌고 용한 무당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지요.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내년은 내 집안에 필요 없다. 당장 나가거라. 시어머니가 오기의 보따리를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그날 밤 눈 내리는 마당에 홀로 서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반기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쫓겨왔냐? 아버지는 헛기침만 했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라버니 내외는 눈을 피했지요. 쫓겨난 여인이 친정에 머무는 것은 집안 망신이라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오기는 사흘 만에 친정을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보따리 하나와 동전 선양이 전부였습니다. 밀양 장터 근처에 허름한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남의 집 빨래를 맡아 했습니다. 손마디가 트고 눈밑이 거무스름해졌습니다. 그래도 오기는 버텼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이지 내가 못난 것이 아니다. 잠들기 전마다 오기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해 봄 장날이었습니다. 밀양 장터는 5일마다 열렸습니다. 낙동강 물길을 따라 올라온 장사꾼들과 인근 고을 농부들이 뒤섞여 늘 북적거렸지요. 생선 비린내와 된장 냄새, 말 울음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엉키는 곳이었습니다. 오기는 삭바느질 품삯으로 받은 무명천을 팔러 장터에 나왔습니다. 천을 팔고 돌아서는데 장터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줄이 묶여 앉아 있었습니다. 5살부터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10명쯤 됐습니다. 저마다 목에 편말을 달고 있었지요. 가뭄과 흉년이 겹치면 먹이지 못한 자식을 장터에 내다 파는 부모가 생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이도 있었고 너클 잃은 듯 멍하니 앉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때 오기의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줄 끝에 혼자 앉아 있는 7살쯤 된 사내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을 감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아이의 두 눈은 뜨여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흰자위가 유독 맑았고
눈동자는 허공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요. 맹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요? 오기도 모르게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를 팔러 나온 중년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먼 거 뭐에 쓰게요? 그냥 가시오. 얼마냐고요? 사내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3냥이요. 눈 멀었으니 싸게 드리는 거요. 오기는 잠시 멈췄습니다. 3냥. 그것은 지금 오기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다음 달 방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쌀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기의 손은 이미 품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동전 꾸러미를 꺼내 사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데려가겠소. 아이의 손목을 잡고 장터를 빠져나오는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년이 맹인을 샀다더라. 쓸모없는 입만 하나 더 늘렸네. 저러다 둘 다 굶어 죽겠어. 오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오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습니다. 돌쇠라고 했습니다. 저를 판 아저씨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오기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본래 이름이 뭐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오기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름은 내가 지어주마. 눈은 멀었어도 귀가 밝으니 총이라고 하자. 귀 밝을 총자다. 아이 총이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오기는 총이를 데리고 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는 이불 한 채와 낡은 밥상이 전부였습니다. 오기는 남은 쌀로 죽을 써서 총이 앞에 놓아줬습니다. 총이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그릇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뜨거운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후 불어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총이야. 예. 무섭지 않니? 모르는 사람 집에 왔는데. 총이가 죽을 삼키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 발소리가 나쁜 사람 발소리가 아닙니다. 오기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발소리로 사람을 알아? 예. 나쁜 사람은 발 뒤꿈치를 세게 딛습니다. 빨리 걷고 싶은데 참는 것처럼요. 아주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한데도 천천히 걷습니다.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총이야, 너 눈이 언제부터 그랬니? 태어날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무섭지 않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총이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듣게 됩니다. 아주머니 방 바깥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 발을 핥고 있고요. 담장 너머 이웃집에서 부부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는데 남편은 밥상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골목에 쥐 2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오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양이가 문 앞에 앉아 오른쪽 발을 핥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총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기와 총이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오기는 삭바느질을 하고 총이는 오기 곁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2사람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맹인 데려다 뭐에 쓰려고. 저 여자 불쌍해서 데려왔다가 본인이 굶겠네. 하지만 총이는 쓸모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총이는 오기가 바느질하는 동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사실 총이는 그 시간 동안 마을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저녁에 비가 옵니다. 어째서? 바람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지금은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빨래 거두셔야 합니다. 오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즌도 채 안 돼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오기는 총이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왼쪽 2번째 집 며느리가 울고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맞은 것 같습니다.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장터에서 생선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어젯밤 뱃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물이 나빴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옆집 영감님이 오늘 술을 드셨습니다. 발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저녁에 시끄러울 것 같으니 일찍 주무세요. 총이의 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맹인 아이가 어째서 저리 많은 것을 아는 것인지. 그해 가을, 총이가 오기의 삶을 바꿀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오기가 저녁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습니다. 총이가 마당 한쪽에 앉아 귀를 기울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응? 오늘 이 집 담장 너머로 2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한 명은 이 마을 최지주나리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지난달 장터에서 들은 적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관아 아전 목소리였습니다. 지난번에 아주머니한테 세금 거들어 왔던 그 사람이요. 오기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총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2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양 땅에서 최지주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가는 3대째 밀양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낙동강변 기름진 논밭의 절반 이상이 최지주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인심도 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최지주는 땅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땅이 눈에 띄면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빚을 지게 만들거나 문서를 조작하거나 관아 아전과 손을 잡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법으로 빼앗긴 땅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따지지 못했습니다. 최지주가 관아 아전과 한통속이었으니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최지주가 이번에 눈독을 들인 것은 장터 옆 오래된 기름집이었습니다. 기름집 주인은 홀로 된 박서방이었습니다. 낙동강 모래밭에 붙은 땅이라 넓지는 않아도 위치가 좋아 제법 값이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최지주는 그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아 아전과 손을 잡았습니다. 총이가 들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최지주가 오래된 땅 문서를 하나 구해왔는데 거기에 박서방 기름집 땅이 원래 최씨 집안 것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를 관아에 제출하면 아전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최지주가 아전에게 은자 10량을 주기로 약조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 일이 사흘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것도. 총이는 담장 너머로 그 대화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오기가 빨래를 내려놓았습니다. 총이야, 그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예. 2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저한테는 잘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니니? 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지주가 아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20날 안으로 처리해주면 은자 10량이요. 문서 번호는 이민년 7월 김유일자 362호라오. 그리고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서방은 그를 모르니 따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오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글자 하나, 숫자 하나까지 그대로 외워버린 아이.
총이야, 너 들은 것을 그렇게 다 기억하니? 예,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오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오기가 빨래를 맡기는 곳이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작년 겨울에 오기가 아팠을 때 국밥을 갖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땅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하지만 최지주를 상대로 무슨 수가 있겠나. 오기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기는 총이를 데리고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땅은 내 땅이요. 문서도 다 있는데 최지주가 무슨 수로 빼앗겠소? 박서방님, 이 아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기가 총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총이가 그날 들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 번호까지 그대로 읊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민년 7월 김유일자 362호라고? 예. 박서방이 후다닥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땅 문서를 꺼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땅 문서 번호는 이민년 7월 김유일자 363호였습니다. 딱 한 자리 차이였습니다. 최지주가 번호 하나를 받고 위조 문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맹인이요? 예. 이 아이가 담장 너머에서 들었다고? 박서방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맹인 아이가 들었다고 해봐야 아무도 믿지 않소? 그렇다면 사또한테 직접 가야지요. 오기가 말했습니다. 이 고을 사또 이나리는 부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아전들과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또가 이 마을 실정을 모르는 지금 직접 가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총이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사흘 후 최지주가 위조 문서를 관하에 제출하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기와 총이, 박서방 셋이 관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또 이나리는 처음에 귀찮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원이 줄을 서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기가 입을 열자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최지주가 위조 문서를 가지고 이 관하에 올 것입니다. 뭐라고? 문서 번호는 이민년 7월 김유일자 362호입니다. 박서방 진짜 문서는 363호이고요. 번호 하나를 바꾼 위조입니다. 사또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소? 오기가 총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들었습니다. 사또가 총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는 맹인 아이. 맹인이 들었다고? 예. 이 아이는 한 번 들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아이야, 내가 들은 것을 말해보거라. 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나리. 그리고 총이는 그날 밤 담장 너머에서 들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읊었습니다. 목소리 흉내까지 내가면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사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은자 열량, 아전 이름까지 됐다고? 예. 저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그날 최지주가 관하에 들어서던 순간이었습니다. 위조 문서를 품에 안고 아전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 믿으며 느긋하게 걸어 들어온 최지주. 그런데 사또 앞에는 이미 박서방과 오기 그리고 총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지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또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지주, 가져온 문서를 내놓으시오.
최지주가 당황하면서도 태연한 척했습니다. 예, 나리. 박서방 땅이 원래 저희 집안 것이라는 문서입니다. 이민년 7월 기묘일자 362호 문서 말이요. 최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가 어떻게 번호를 알고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번호가 어찌 박서방 문서 번호와 딱 한 자리 차이가 나는 것이요? 그건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거라. 담장 뒤에서 포졸 둘에게 붙잡혀 끌려 나온 것은 아전 이가였습니다. 최지주의 얼굴이 흙빛이 됐습니다. 아전은 이미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최지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관아 아전을 매수한 죄. 이것만으로도 곤장 100대에 유배 3년이요. 그런데 최지주, 이번이 처음이요? 최지주가 더듬거렸습니다. 나리. 이것은 오해가. 오해? 사또가 아전을 돌아봤습니다. 이자 말고 또 어떤 문서를 조작했느냐? 아전이 무릎을 꿇은 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내 죄도 더해진다. 그 말에 아전이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예, 나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아전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 최지주가 그동안 조작해온 땅 문서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 6명의 땅이 그렇게 빼앗겼습니다. 최지주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사또가 내려다봤습니다. 봐달라고? 사또의 눈이 총이에게 잠깐 닿았습니다. 총이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리로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다시 최지주를 바라봤습니다. 봐주는 것은 이 아이에게 청하시오. 최지주와 아전은 그날로 포박됐습니다. 관아에서 빼앗긴 땅 문서들을 뒤져보니 최지주가 조작한 것이 5건이 더 나왔습니다. 그 땅들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서방의 기름집 땅도 물론 그대로 박서방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이 관아를 나오며 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들은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박서방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최지주한테 억울하게 빼앗긴 줄만 알았던 땅들이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오기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일도 좀 봐주시오. 이 아이가 정말 그런 것을 다 기억한다오? 오기는 처음에 손을 저었습니다. 총이는 그저 귀가 밝은 아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총이는 달랐습니다. 아주머니, 저 들어볼게요. 총이는 마을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으면서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날짜, 장소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연결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목소리와 연결하고 장터에서 흘려들은 대화를 꿰맞추면서 빠진 퍼즐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아전이 이서방님 집 담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아전 신발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깐 뭔가를 품에 넣는 소리가 났습니다. 땅 문서를 빼간 것이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이가 보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밀양 장터에 맹인 소년이 있는데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발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담장 너머 목소리도 다 듣는다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또 이나리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그 아이를 보고 싶다 하십니다. 오기가 총이의 손을 잡고 관아로 갔습니다. 사또가 총이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총이야. 예, 나리. 내가 이 관아에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총이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사또의 목소리 방향을 정확히 향했습니다. 아주머니도 함께 오면 됩니까? 사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날부터 오기와 총이는 관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총이는 사또 곁에서 매일 이 고을 곳곳의 억울한 사연들을 듣고 기억했습니다. 장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골목에서 오가는 대화, 상인들의 수군거림.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들리는 귀로 총이는 이 고을 전체를 읽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숨소리가 빨라지는 것을 알았고, 두려운 사람은 발뒤꿈치를 세게 딛는 것을 알았고, 화가 난 사람은 이를 악무는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총이를 불렀습니다. 총이야,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총이가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습니다. 왼쪽 다리를 조금씩 떨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총이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밀양 사또 이나리가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총이야,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총이가 오기를 돌아봤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방향을 찾은 것이었지요. 총이야, 이건 내 선택이다. 총이가 잠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요? 나는 여기 있을게. 그럼 저도 여기 있겠습니다. 사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마음이 기특하구나. 그러면 총이야, 내가 한양에서 내 이름을 잊지 않겠다. 언젠가 내 귀가 더 큰 곳에서 쓰일 날이 올 것이다. 사또가 떠난 후에도 오기와 총이는 밀양에 남았습니다. 작은 서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총이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선생님에게 처음에 부모들이 의심을 품었지만 총이가 가르치는 것을 보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총이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바로 알았고 아이가 외운 것을 틀리게 외우면 틀린 부분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배가 고픈지 아픈지를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총이 선생님을 신기해했고 또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은 어째서 다 알아요? 총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희가 말해주니까. 저희가 말한 적 없는데요? 소리로도 말을 한단다. 너희가 모를 뿐이지. 총이가 18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파발마가 달려왔습니다. 밀양을 떠났던 사또 이나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총이에게 지금 한양에 큰일이 생겼다. 내 귀가 필요하다. 올 수 있겠느냐? 오기가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총이가 조용히 앉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오기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한양으로 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낙동강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중령을 넘고 한강을 건너 한양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오기는 총이의 손을 잡고 걸었고 총이는 한 번도 발을 헛디디지 않았습니다. 총이야, 무섭지 않니? 한양은 처음이잖아. 아주머니, 저는 한양 소리를 벌써 듣고 있습니다. 벌써? 저 멀리서 징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말발굽 소리도 여러 방향에서 납니다. 큰 물소리도 들립니다. 한강이겠지요. 오기가 웃었습니다. 아직 반나절은 더 가야 하는데 귀가 좀 멀리까지 들립니다. 한양에 닿았을 때 이나리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벼슬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2조 정랑이 된 것이었지요. 총이야, 잘 왔다. 날이 무슨 일입니까? 이나리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지금 궁 안에서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좌의정 민 대감이 세자를 몰아내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 무고한 사람들이 역모로 몰릴 위기다.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민 대감 측 사람들이 곳곳에서 만나 모의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지만 너는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총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어디서 모입니까? 남산 기슭 주막이다. 매일 밤 자시 무렵에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총리는 오기와 함께 남산 기슭 주막 근처로 갔습니다. 주막 담장 밖 그늘진 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깊은 밤 주막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밤바람이 흔들고 개 짖는 소리에 묻혀버리는. 하지만 총리에게는 달랐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대화가 마치 바로 옆에서 하는 말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총리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기가 총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총리야, 괜찮니? 예. 들었어? 총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전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나리 앞에서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주막에서 오간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 날짜, 방법,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이나리의 붓이 빠르게 움직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세자를 독살하기로 했다고? 예. 사흘 후 세자 나리가 드실 탕약에 손을 댄다고 했습니다. 약방 의원 중에 급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이나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입궐해야겠다. 그날 오후 궁 안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나리가 가져온 기록을 보고 임금이 직접 약방을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의원 하나가 잡혀갔습니다. 탕약에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민대감 측 인물들이 하나둘 포박됐습니다. 세자는 무사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이 총리를 불렀습니다. 오기가 총리의 손을 잡고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밟아보는 궁궐. 오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총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돌의 결을 느끼고 귀로 공간의 넓이를 짐작하면서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한참 동안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총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는 맹인 소년. 눈이 보이지 않느냐? 예, 전하. 그런데 어떻게 담장 너머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느냐? 보이지 않으면 들리옵니다. 전하. 임금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 저를 삼량에 사서 키워준 어머니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삼량에? 예. 장터에서 팔려가던 것을 사주셨습니다. 임금이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오기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가 팔려가는 아이를 샀다 하였느냐? 예, 전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날 이후 총리는 궁 안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임금 곁에서 소리를 듣는 일을 맡았습니다. 신하들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궁 안 곳곳에서 오가는 말들. 총리의 귀는 눈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닿았습니다. 오기도 함께였습니다. 궁 안에 처소를 받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겨났던 여인이 맹인 소년 하나를 삼량에 사서 키운 덕에 궁 안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 오기가 그 아이 때문에 궁까지 갔다더라. 아니, 그 맹인 아이가 세자를 살렸다고? 쓸모없다고 비웃었는데
우리가 잘못 봤구나. 훗날 총이는 나이가 들어 이름을 남겼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가장 많은 것을 본 사람. 귀 하나로 거짓과 진실을 가른 사람. 오기는 총이가 높은 벼슬을 받던 날 조용히 뒤에 서서 웃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전 재산 3냥을 털어 맹인 소년을 산 것이 오기 생애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이에게도 그 장터에서 오기의 발소리를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 평생 가장 잘된 일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발뒤꿈치를 세게 딛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손으로 오기의 손을 처음 잡던 그 밤, 그 손을 잡았기에 두 사람은 각자 혼자였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가장 선명하게 본 아이. 아이를 낳지 못해도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된 여인.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쓸모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